팔만대장경, 불국사, 종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홍콩 영화 속 우리 문화재 시리즈로 성령 주연의 금강혈인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성령의 영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 홍콩을 담았지만 영화 전체를 우리나라에서 촬영한 무협 영화가 있습니다. 무협 영화의 아버지, 서극, 오우삼, 장혜모, 이안, 왕가희 감독의 대부, 바로 호금정 감독입니다. 무협 영화를 예술의 경지로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감독입니다. 특히 그의 작품 중 용문객잔, 협녀는 무협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사 쪽으로 꼭 봐야 하는 영화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협녀는 중화권 영화로는 최초로 칸 영화제 기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나무 숲 장면은 이안 감독의 와호 장면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객잔 4부작으로 일컬어지는 대취업, 용문객잔, 신호의 락지는 영충각의 풍파가 있습니다. 협녀, 충렬도, 공산영우, 산중전기는 풍경 4부작으로 뽑힙니다. 그중 공산영우, 산중전기는 우리나라에서 촬영됐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한 폭의 그림처럼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첫 화면부터 일출 감동입니다. 설악산의 가을입니다. 호금정 감독은 연기 효과로 몽환적인 분위기 연출을 많이 합니다. 해인사입니다. 19년 영화 개봉했으니까 이제 그 시절 해인사겠죠. 이번에는 불국사 자문입니다. 차기 주지 후계자 중 한 사람의 초청으로 웬데인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종묘입니다. 종묘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웬데인 일행이 숙소까지 오는 길에 우리 문화재 해인사, 불국사, 종묘를 차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기는 중국식이네요. 웬데인의 첩과 시종은 절의 보물을 훔치려고 합니다. 해인사 8만대장경판이 보관된 건물로 들어가네요. 대사 없이 중국 전통악기와 발자국 소리가 영화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호금정 감독은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물과 풍광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8만대장경판을 달리네요. 지금이라면 꿈도 못 꾸겠죠. 8만대장경판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자 국보 제52호랍니다. 웬데인 일행은 같은 목적을 가진 왕장군 일행과 마주칩니다. 왕장군 일행은 웬데인이 같은 보물을 찾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왕장군 일행도 늦을세라 보물 찾기를 시작합니다. 절 내부의 스님들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호금정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트래킹 기법으로 화면의 역동성을 표현합니다. 이는 당시 무협 영화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주제 후보로 유력한 두 명을 각각 지지하던 웬데인과 왕장군에게 변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고숭 우아이 사부가 도착한 것입니다. 우아이 사부와 주지 스님의 만남, 종묘와 어우러져 웅장함을 더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불교에 귀의하기 위해 온 후이밍을 받아줍니다. 스님들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후이밍은 스님들의 행태에 실망하면서도 수행에 정진합니다. 스님들 아주 혹독한 수련을 하시네요. 그런데 제밥에 너무 신경 쓰신다. 웬데인과 왕장군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슬쩍 떠봅니다. 혹시 우리 감투? 무협 영화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격투 장면은 영화 중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웬데인과 왕대인 측 간의 보물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후이밍은 누군가 보물을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이밍은 주지스님께 인정받아 정식 제자가 됨과 동시에 보물을 지키게 됩니다. 문을 액자로 삼아 영상을 구성해 적과 주인공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후이밍에게 딱 걸린 왕장군 측의 장첸. 장첸?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후이밍 무공이 뛰어난 거 봅니다. 차기 주지스님 발표를 알리는 불국사의 동종과 법고가 울립니다. 차기 주지스님 발표를 위해 모든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차기 주지스님은 후이밍이 됐습니다. 후이밍이 차기 주지가 되자 닥족단계 지붕만 쳐다보게 된 웬데인과 왕장군. 죄수였던 후이밍이 주지가 되자 차기 후보와 스님들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주지 후이밍은 저를 개혁하기로 합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이밍. 웬데이는 절의 재정적인 면을 도와주겠다며 보물을 은근히 요구합니다.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는 전 주지스님 환송회가 열립니다. 그 사이 지지했던 스님에게 창고 열쇠를 받아 보물을 훔치려는 웬데인 일행. 웬데인 일행과 왕장군 장첸의 혈투. 웬데인 종과 장첸은 죽게 됩니다. 사부 우아이를 지키는 경원. 근데 여인들이에요. 특이해. 살인과 절도 혐의로 쫓기는 웬데인 일행.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으나 소나무 숲이 멋집니다. 웬데인의 첩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흰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도둑이 잡힙니다. 웬데이는 선처를 바라는 스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다가 죽게 됩니다. 주지 후이밍은 모든 사건의 원인인 보물 두루마리를 불에 태웁니다. 보물의 내용은 많은 이들이 알아야 보물이 된다며 전 주지 스님이 복사본을 많이 만들어놨다며 돈의 가치가 없어진 복사본을 왕장군에게 줍니다. 왕장군, 웬데인의 첩이자 도둑 흰여우는 비구니가 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는 한국 감독과 배우들이 원작에 없는 추가 장면을 넣어서 삼은 승객이라는 제목으로 한홍 합작 영화가 됩니다. 무협 영화의 대부 허금정 감독이 1년 동안 우리나라를 담은 영화. 보물은 마음에 있다는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무협 명작. 허금정 감독의 공산여우입니다.